네, 오늘은 20장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을 살펴봅니다. 기악 음악은 바로크 시대 때부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19세기에는 비중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9세기 교향곡, 19세기 프로그램 음악, 그리고 19세기 협주곡. 우리가 협주곡은 잘 아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이 교향곡과 프로그램 음악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교향곡, 심포니를 먼저 보겠는데요. 19세기에 오페라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교향곡의 생성과 발달을 요약해 보겠어요. 심포니는 바로크 시대 때 오페라 서곡에 해당되는 신포니아에서 기원했어요. 신이란 말은 함께, 같이, 심도 마찬가지고, 포니아는 함께 울린다, 사운드. 함께 연주한다는 거죠. 빠름, 느림, 빠름의 세 부분, 악장이 아니고 세 부분을 이루어진 한 악장 서곡이었는데요. 초기 고전 시대에 요때 이제 3악장 악곡이 돼요. 오케스트라 활동이 활발했던 마나임, 독일의 한 지방인데 이 마나임 악파에 의해서 강약 변화와 음향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3악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고전 시대에 이르러서 중요한 대표 장르로 자리 잡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4개악, 4개 악장, 빠르기와 성격이 이렇게 대조적인 빠름 느림, 보통, 빠름, 그리고 3악장은 충곡이고 성격이 대조적인 4악장,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이 됐어요. 특히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라고 해서 소나타 형식. 소나타 형식은 고전 음악에서도 계속 강조됐지만은 두 개의 대조적인 주제, 두 개의 대조적인 주제와 이 주제들을 구성하는 보다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마치 벽돌 쌓기 하듯이 집을 짓는 발전 기법 혹은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라고 교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교향곡 혹은 소나타 특유의 기법을 대표하게 됩니다. 물론 길이도 확대되고요. 더 길어지고. 이 교향곡을 서양 음악, 기악 음악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토벤이죠. 하이든, 모차르트에 비하면 교향곡 수는 9개 밖에 되지 않지만은 길이도 길어지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진지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 발전 기법 혹은 주제 동기 가공 기법을 극한적으로 밀고 가면서 악장 간의 강한 유기성이라고 그러면은 마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가지가 돋듯이 1악장에서 시작된 생각이 4악장까지 쭉 밀고 가서 완성되는 듯한, 자라나는 듯한, 이걸 유기성이라 그래요. 이런 말이 많이 쓰는데 음악에서 자라나는 것 같은. 그래서 강렬한 음향으로 끝으로 향해 가는, 그래서 마치 4악장에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듯한 통일감과 추진력, 긴장감, 우리가 베토벤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런 것을 창출해서 기악 음악으로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교향곡 하면은 최고의 장르, 이런 세계를 구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작곡가들한테는 어떤 베토벤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근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두 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보다 잘 알려진 곡들이죠.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천원, 9번 합창. 이런 것들은 제목이 있잖아요. 잘 알려지고. 베토벤 자신이 사실 붙인 거는 아니고 출판업자라든지 후세 사람이
듣고 뭔가 스토리가 숨어 있을 것 같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2번, 4번, 7번, 8번 교향곡은 그런 것 없이 단지 음악적인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 이렇게 두 방향의 교향곡의 두 방향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것들은 절대 음악이라는, 이것들은 프로그램 음악이라는. 그래서 19세기 작곡가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베토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19세기의 오케스트라 음악은 음악의 구성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방향, 그리고 음악의 스토리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작곡하는 방향,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스토리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음악에 제목을 붙인 사람들의 음악은 프로그램 음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낳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음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프로그램 음악이 아닌 음악, 원래부터 고전적인 전통을 지켜나간 이 음악은 제목이 붙지 않은 절대적이다 해서 절대음악이란 말로 지칭하게 되었어요. 고전주의적인 성향의 작곡가로는 슈베르트, 멘델슨, 슈만, 여기까지는 초중기, 19세기 초중기의 작곡가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브람스, 브루크너 등 19세기 후반까지 고전적인 교향곡 전통을 이어간 낭만 작곡가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방향인 프로그램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들이 나타나게 돼. 이거는 장르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분류명이고요. 우선 베를리오즈,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그냥 교향곡이 아니고 표제 교향곡, 프로그램 심포니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리스트는 그 뒤를 이어서 교향시, 심포니, 포무임, 시, 라는 장르를 창안하게 돼요.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장르가 새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해요. 그렇지만 19세기 작곡가들은 공통적으로 또 낭만적인 특색을 보이는데요. 뭐냐 하면은 음악 언어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음악 언어라는 것은 뭐 음량, 음의 크기, 음색, 샘여림, 화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음색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샘여림도 훨씬 더 폭이 커진다는 거죠. 화성도 보다 뭐 반음계적으로 확대된다든지 그 다음에 악기도 다양해지고 주법도 다양한 주법이 새로운 주법이 개발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의 폭이 넓어졌다. 표현이 심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은 음악 언어가 확장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낭만음악 하지만은 이 19세기 작곡가들은 전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고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오페라나 교향곡이나 소나타나 마찬가지예요. 고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은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수적 성향, 교향곡의 전통을 이어간 작곡자들 사람부터 먼저 보겠어요. 슈베르트, 멘델슨, 슈만. 우리가 다 보통 낭만 작곡가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교향곡 수를 보면은 뭐 브람스, 브루크너 19세기 후반 보면 어때요? 9를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마치 베토벤의 9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이. 사실 이 19세기 작곡가들은 베토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경외감 내지는 스트레스에 처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은 고전 교향곡의 구조와 주제, 화성 이런 것들을 계속
계승했어요. 제목이 붙은 곡들도 있어요. 여기 뭐 슈베르트의 미완성이라든지 뭐 슈만의 보험 이렇게 제목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 제목이 뭘 묘사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음악의 틀, 주제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져 있었고 제목이 음악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프로그램 음악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 대신에 낭만적인 음악적 상상력 그리고 음향이 확대되었죠. 음색이라든지 음향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런 점이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베토벤과는 지금 얘기했지만 어떤 점이 낭만적이냐, 어떤 점이 다르냐. 슈베르트의 미완성을 예로 봅시다. 교재 1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교향곡은 단지 2악장인데 형식은 소나타 형식이에요. 다. 근데 교재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을 갖추고 있어서 즉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베토벤적인 끊임없는 동기의 발전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토벤의 교향곡들은 짧은 동기거든요. 주제가 따다다단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보여주면은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근데 이 슈베르트나 19세기 작곡가들은 그런 것보다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뭐냐면은 교재 아름다운 매혹적인 선율, 악기 음색의 절묘한 어울림, 음색, 그리고 화성 전환,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지, 동기 발전에 의한 통일성 같은 이런 논리적 전개가 장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나 기법,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려운 측면보다는 표현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냥 달라진 거예요. 또 멘델스존 슈만도요. 제목을 갖고 있는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베토벤의 구성과 바흐의 대위법을 되살리면서 고전 교향곡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향곡을 작곡합니다.